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우리가 양수 AB에 대해서 MN이 지수가 이 이상의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4개의 성질들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n제곱근 A와 n제곱근 B 같은 제곱근 안에 있는 값들은 한꺼번에 곱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같이 루트 안에 한꺼번에 사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n제곱근 A 전체의 거듭제곱은 이 m이 괄호 안에 루트 안으로 들어와서 a의 m제곱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거듭제곱근의 거듭제곱근은 두 개의 거듭제곱근의 곱으로 우리가 제곱근을 한꺼번에 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이 모든 4가지가 다 성립하려면 A와 B는 모두 다 양수인 상태에서만 우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A, B가 양수, 왜 양수일 때만 될까요? 네, 말 그대로 발예를 우리가 들어보면 되겠죠. 이게 성립하지 않는 예를 들어보면요.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은 게 있었어요. 네,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우리가 똑같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풀려고 하면은 얘는 사실 성질에 의해서 풀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서 루트 6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근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와요. 그렇다는 건 루트 6과 값이 다르겠죠? 그래서 얘네는 서로 다른 값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둘 다 양수가 아닌 양음 또는 음수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성질이 다 성립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양수 A, B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은 제곱근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4제곱근 2랑 4제곱근 8이랑 곱했대요. 같은 제곱근 안에서는 2와 8을 한꺼번에 곱해줄 수 있다. 첫 번째 성질이죠. 그래서 4제곱근 2, 8에 16인데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 계산해주면 2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같은 세제곱근 안에 얘네도 역시 2분의 54로 한꺼번에 루트 안에 집어넣어줄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주면 세제곱근 27이고 27이라는 건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은 3 해서 우리가 값을 계산해 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어서 풀어보면요. 세제곱근 7의 6제곱 얘는 세제곱근 7의 제곱의 세제곱이 되므로 우리는 7의 제곱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 값은 49가 된다까지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곱근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앞에 안 써 있는 거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10제곱근 1024를 의미하는 거겠죠. 1024라는 거는 10제곱근에 24라는 거는 2의 10제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값은 2라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죠? 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 오늘은 지수가 0 또는 음의 정수인 경우에서 우리가 지수에 대한 성질을 알아볼 텐데요.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A가 0이 아니고 N이 양의 정수일 때 A의 0제곱이 표현이 없었어요. 우리는 A의 N제곱에서 N이 자연수일 때만 우리가 이 자연수에 대한 법칙을 우리가 봤지만 이 지수 법칙이 이 자연수 말고도 이 N이 이번에는 0일 때랑 마이너스 n이라는 거는 음의 정수죠. 음의 정수와 0일 때도 어떤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이제부터 알아볼 거예요. 알아보기 전에 우선은 우리가 얘기해 줄 때는 게 뭐냐면요. A의 0제곱과 A의 음의 제곱근은, 음의 정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이렇게 우리가 주어졌어요. A의 0제곱은 1로 표현하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 자연수의 제곱꼴로 고쳤을 때 역수의 형태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을 때 바꿔진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 A의 2 플러스 0은 우리가 만약에 지수 법칙이 성립된다고 치면은 A의 제곱에다가 A의 0제곱을 곱한 거예요. 근데 2 플러스 0은 A의 제곱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수에서
다시 어떤 수를 곱했을 때 A의 0제곱을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거는 A의 0제곱이 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1. 그래서 우리는 A의 0제곱을 1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A의 0제곱은 1이다. 우리가 어떤 밑이 있을 때 밑의 0제곱은 1,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보면은 A의 0제곱은 1이니까 우리가 0이라는 걸 A의 3-3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는 A의 3 더하기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지수법칙이 성립됐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를 봐주면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A의 괄호를 뺄게요.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A의 0제곱은 1이었으니까 1이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떤 수에서 얘를 곱했더니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했더니 1이 나왔다는 거는 얘에 대한 역수죠. 얘에 대한 역수가 이 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의 세제곱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그래야 얘랑 약분돼서 1이 나올 테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똑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A의 n제곱분의 1로 이런 역수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두 가지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 같이 확인을 해볼 텐데요. 6의 0제곱은 그럼 얼마일까요? 네, 6의 0제곱은 1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의 0제곱도 역시 네, 1이 나오게 됩니다. 2의 마이너스 1제곱은요? 네,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얘네는 네, 2분의 1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얘도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분의 1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를 역수로 바꾸면서 제곱으로 그다음 그대로 제곱만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5, 25니까 25분의 1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밑에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문제 1번을 지금 잠시 정지를 하시고요. 4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정지 눌러주세요. 다 푸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3분의 1의 0제곱은 쉬워요. 우리가 A의 0제곱은 1로 약속한다 그랬으니까 1.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3의 마이너스 4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네, 마이너스를 우리가 플러스로 표현하려면 3의 4제곱 분의 1 역수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3의 4제곱은 81이니까 81분의 1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5제곱, 마이너스 5제곱도요, 똑같아요. 지금 마이너스 2의 5제곱으로 내가 표현을 해주고 싶으면 그거 분의 1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우리가 마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2분의 1이 나온다. 여기까지 계산이 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붙이면서요. 마이너스를 플러스의 제곱이 되면서 이 3이라는 값이 역수로 바뀌는 형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4번 또한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4번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3분의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얘를 역수로 우선은 이 안에 있는 값을 먼저 역수로 바꿔주셔도 돼요. 2분의 3의 세제곱으로. 역수로 바꾸면서 안에 있는 밑이 역수로 바뀌면서 요거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2번으로 만약에 얘를 따져서 보면은 3의 역수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4제곱과 같아요. 이 값이 마이너스 4제곱이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 계산해주면 81분의 1이잖아요. 똑같이 보시면 돼요. 3분의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얘의 역수를 먼저 바꿔준 후에 2분의 3으로 바꿔준 후에 세제곱을 해준다. 그러면 8분의 27 계산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이 아니고 MN이 음의 정수일 때 음수에서는 과연 똑같이 우리가 자연수의 지수 법칙에서 쓰이는 방법 그대로를 쓰일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MN이 음의 정수라서 우리가 음의 정수를
마이너스 양의 값, 마이너스 양의 값으로 바꾼대요. 이 얘기예요. a의 마이너스 세제곱과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내가 계산을 하고 싶어요.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은 자연수 법칙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먼저 해주냐면요.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우리가 a의 세제곱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었죠. a의 마이너스 2제곱은요? 네, a의 제곱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의 곱이기 때문에 분모가 자연수의 지수 법칙을 따라서 a의 5제곱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이 a의 5제곱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a의 마이너스 5로 쓸 수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는 거는 결론으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인지를 봐주면 마이너스 5라는 거는 마이너스 3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2를 해준 값이죠. 결론적으로 두 개의 지수가 더해서 나오는 결과값이네요. 맞나요?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 지금 문자로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볼게요. a의 m제곱에다가 a의 n제곱을 해주면 a의 마이너스 p,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고치듯이 똑같이 고쳐주고요. 얘네는 우리가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a의 n제곱분의 1로 쓸 수 있었으니까 그거 원리에 의해서 각각을 고쳐주시고요. 지수법칙 그럼 밑에는 자연수의 지수법칙을 따라서 덧셈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얘를 이 원리에 의해서 거꾸로 돌려줄 수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마이너스 각각 한 번씩 분배 법칙을 쓰듯이 두 개의 차로 우리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얘는 원래 m하고 n이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음의 정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두 개의 합으로도 역시 지수끼리의 합으로도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 더 볼게요. a의 m제곱에다가 n제곱, 거듭제곱한 거는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얘도 자연수의 자연수의 지수 법칙밖에 우리는 몰라요. 예를 들면 a의 마이너스 세제곱에 마이너스 2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요거 먼저 볼게요.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는 거는 a의 세제곱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우리 배웠으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제곱, 선생님이 분수일 때는 얘를 먼저 역수로 바꾸고 제곱을 해줘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a의 세제곱에 제곱을 시켜줄 수 있어요. 즉 얘는 a의 6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a의 6제곱이라는 건 사실상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어떻게 해서 나온 값이냐 하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한 값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도 음의 정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지수끼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거듭제곱을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거를 문자로 표현한 게 방금 요 위에 있는 a의 m제곱에 n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 눈으로 a의 마이너스 p제곱에 마이너스 q제곱 아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쓰듯이 똑같이 쓰시고 그거를 우리가 얘를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a의 n제곱분의 1로 고쳐지니까 그렇게 고쳐주고 거기다 마이너스 p 얘 같은 경우는 번분수의 형태로 고쳤지만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를 거치면서 a의 p제곱에 q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로 와서 다시 pq라는 거는 마이너스 p 곱하기 마이너스 q랑도 같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p가 m이었고 마이너스 q가 n이었으니까 두 수의 곱. 그래서 거듭제곱은 지수 법칙을 그대로 우리가 자연수의 지수 법칙을 따르듯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이어서 18쪽에 나와 있는 나눗셈에서는 지수가 있는 나눗셈에서는 지수끼리의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건데요. 앞에서 자연수일 때, 지수가 자연수일 때 예를 들면 a의 m 나누기 a의 n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 하면요. 유형별로 n이 더 크다 하면은 a에다가 m-n을 해주고 m과 n이 같다 하면은 1 그리고 n이 더 크다 하면은 a의 m-n분의 1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mn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얘는 a의 m-1이고 요거 1이라는 거는 우리가 a의 0제곱이잖아요. a의 0제곱이라는 거는 m-n 우리가 똑같이 m-n으로 표현해도 두 개가 서로 같은 값이니까 같은 값에서 같은 값을 빼면 0이죠. 그럼 얘네는 a의 0제곱을 의미하고 a의 0제곱은 1이잖아요. 그 값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를 생각을 해주면요. a의
a의 n제곱, 어떤 수의 음수의 제곱꼴로 얘네를 표현을 해주면 a의 n-m분의 1을 하나의 a의 제곱꼴로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m, 즉 a의 n-n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세 개 다 우리가 음의 정수일 때 이제 표현법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음의 정수일 때에서 a의 0제곱은 1이다,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로 쓸 수 있다. 얘가 도입이 되면서 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하나로 a의 그냥 n-n 자연수 지수끼리의 뺄셈으로 그냥 한 번에 표현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그동안은 자연수의 범위에서만 사용했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눴던 걸 하나로 통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문제 2번을 보면 a가 0이 아니고 mn이 음의 정수일 때 이게 성립함을 보이래요. 이제는 나눗셈에서는 지수끼리의 차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m 대신에 마이너스 p를 대입해가지고 나눠주면 이때 나눌 때 요 a의 마이너스 q라는 거는 자연수의 꼴로 고치면 a의 q제곱분의 1이 되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서 역수로 바뀌겠죠. a의 q제곱으로 바뀔 거예요. a의 q제곱으로 바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로. 그럼 즉 얘가 우리가 m이었고 얘가 n이었으니까 m 빼기 n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가지고 그냥 이제 우리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을 한다. 그러면 이게 크니까 a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그냥 해주지 마시고요. 그냥 3에서 5를 빼시면 돼요. a의 3 빼기 5.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확장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간편하게 계산값을 넣어주시는 것도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요. AB가 0이 아니고 음의 정수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AB의 n제곱은 각각의 n제곱으로 표현됨을 음의 정수일 때도 이게 성립함을 보이래요. 그럼 AB의 n제곱은 AB의 마이너스 Q에서 얘네를 우리가 그 생긴 형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네는 앞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수의 지수 법칙에서는 각각을 n제곱 시켜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n제곱 시켜주고 그럼 얘는 b의 q제곱 이렇게 나와지게 되겠죠. 다시 원래 값으로 돌리면 계속해서 요 원리를 여기도 쓰이게 되는 거죠. a의 마이너스 q, b의 마이너스 q. 근데 마이너스 q라는 건 n이었으니까 an, b의 n. 그래서 즉 예를 들어 뭐 ab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세제곱이라는 지수를 각각이 한 번씩 이렇게 지수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한번 그동안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총 정리를 해주면요. AB가 0이 아니고 MN이 정수일 때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어떻게 했어요? 얘가 자연수가 아닌 정수에서도 똑같이 지수끼리의 덧셈으로 표현된다. 나눗셈은 어떻게 했죠? 네, 쉬워졌어요. A의 이번엔 지수끼리의 차, 나눗셈은 지수끼리의 차, 곱셈은 지수끼리의 합. 그 다음에 거듭제곱은 A의 M과 N을 곱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됐었죠. 그 다음에 AB의 n제곱은 각각을 한 번씩 n제곱해서 A의 n제곱, B의 n제곱으로 사용한다. 다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문제를 통해서 다 같이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2의 6제곱,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는 거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셈은 덧셈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2의 제곱이 돼서 4. 3의 마이너스 2에 나누기 3이니까 얘네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나눗셈은 지수끼리의 차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차로 계산해주고 그 값은 3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얘는 우리가 배운 값까지 같이 표현해주면요. 3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27분의 1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어요. 얘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얘를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써놨어요.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의 제곱이면은 똑같이 지수끼리의 곱셈, 거듭제곱은 곱셈으로 표현된다. 괄호 안에 각각의 문자가 들어갔을 때도 역시 지수를 한 번씩 x의 마이너스 세제곱, y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됐을 거라고 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문제 지금 교과서 보시면요. 교과서 페이지 18쪽에 나와 있는 문제 3번을 각자 해결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해결해 보시고요. 그리고 학습지로 넘어가셔서 오늘의 학습지를 풀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과목별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다 아시죠? 아직 과제물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것도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번 주라도 조금 늦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다 과제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를 풀다가 또는 뭐 내가 다른 문제를 푸는 거나 아니면 오늘 학습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과목별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거나요. 카카오톡 아이디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소문자로 K55KOKO033으로 들어오시면 선생님 아이디가 뜰 거예요. 그러면 이 번호로, 이 카카오톡 아이디로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